국민 모두의 희망, 농협 상호금융. 오늘도 농업인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고객과 함께 행복을 키우는 금융, 농협 상호금융. 우리 농민이 정성껏 기른 고품질 국산 농산물로 만들어 더욱 믿을 수 있는 농협 가공식품은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쉽고 간편하게 온 가족이 행복하게 즐기는 농협 가공식품은 우리 농가에서 생산한 고품질의 국산 농산물을 주 원료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설비를 갖춘 전국 농협 농식품 가공사업소에서 지역적 특색을 담아 건강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자연의 맛, 농협 가공식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립니다. 이분 오시면 저희가 좀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네. 이 스튜디오를 해피 바이러스로 꽉 채워주실 분인데요. 농협 가락공판장 이경철 부사장 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농협 가락공판장 이경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요, 농업 현장과 또 농촌의 생생한 소식들을 저희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우리네 농촌 특파원 연결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농촌특파원 김현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직접 농사도 짓고요. 이렇게 농촌 특파원 활동까지 하시면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요즘은 주로 어떤 작업을 하고 계세요? 네, 저는 모내기랑 같이 좀 비가 올 때마다 고구마 모종 심는 일을 주로 했었는데요. 하반기로 갈수록 비가 오는 날이 많지 않고 강수량도 적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모종 심기를 마쳤습니다. 지금도 이제 계속 모종이 좀 쑥쑥 클 수 있도록 비가 많이 내리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네, 비가 좀 많이 좀 내려줬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농산물 수급과 유통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특히 학교 급식 등이 주요 판로였던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가 막히면서 어려움에 빠진 농가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친환경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지원금으로 각 학생 가정에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배송하기로 결정한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있는 전라북도는 가장 먼저 학생 가정 꾸러미를 배송하기로 협의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창의 경우는 5월 초에 학생 가정 꾸러미 배송을 마쳤는데요. 이에 대한 소식을 조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도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에 대한 소식을 많이 전해드렸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친환경 농가 현재 상황도 궁금하네요. 어떻습니까? 네, 친환경 농산물은 일반 농산물처럼 공판으로 출하하기가 쉽지 않아서 대부분 학교급식 등의 공공급식 영역이나 생협, 직거래 등을 통해서 판매됩니다. 이 중 학교급식에 주로 납품하는 농가들의 경우 계약이 늦어지면서 판로가 막혀 막막한 상황이었는데요. 또 더불어 친환경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역에서 체험농장이나 교육농장을 병행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모두 취소되면서 소득원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농가 입장에서는 판로도 막히고 또 모든 소득원이 막혀서 정말 좀 하루하루가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판매하게 됐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농가의 반응이 좀 어땠나요? 일단 한 번에 많은 물량을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숨통을 틔울 수 있게 됐다고 많이들 반색하셨습니다. 네. 오이나 쌈채소, 방울토마토 등의 과채 농가들의 경우 제때 팔지 못하면 모두 폐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쏟아져 나오는 물량을 해결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농가에 어려움은 좀 없었을까요? 네. 일단 순창에서는 2,600여 명의 초, 중, 고등학생과 유치원생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포장과 배송비를 포함해서 32,000원에 맞춰 꾸러미를 구성했습니다. 품목은 백미와 잡곡, 유정란, 방울토마토, 양파, 오이, 시금치, 상추 등 8가지의 품목을 준비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5월 초에 날이 많이 따뜻했다 보니까 가정이 배송될 때까지 품질 문제나 택배 사고 등의 문제가 어려웠던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이스팩 등을 이용해 최대한 신선 농산물이 안전하게 배송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네. 자, 이 사업을 통해서 실제 농가들의 판로 해결에는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된 건가요? 어떤가요? 네, 도움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많은 물량이 한 번에 나가다 보니 판로가 막막했던 신선 채소나 과일, 과채류의 경우 이제 한숨을 좀 돌릴 수 있었고요. 농가 규모가 작아서 이게 한 농가에서 한 번에 물량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다른 친환경 농가들과 나눠서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단가 역시 학교 급식에 나가는 단가에 농가에서 소포장해오는 비용까지 감안해서 농가가 받을 수 있도록 책정했습니다. 네, 뭐 좀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외에요. 실제적으로 친환경 농가를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네,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이 친환경 농산물 유통일을 하게 되면서 친환경은 정말 이 힘들게 농사 짓는 데 비해서 판로를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나 순창처럼 학생 수가 많지 않은 곳은 학교 급식 납품만으로는 충분한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 농가가 별도의 개인 판로를 가지고 있어야만 소득이 유지되는데요.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서는 작은 지역일수록 친환경 학교 급식을 넘어서 양로원이나 마을회관, 군청 등 공공영역에서의 친환경 판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자신 있게 친환경 농사를 짓고 이것들이 지역과 인근에 잘 소비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사실 이번 사업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건데요. 좀 앞으로 이런 사업이 더 준비가 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네, 현재는 순차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어서 급식이 재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과 같이 친환경 급식 지원금을 통한 꾸러미 추가 발송 부분은 논의된 바가 없는데요. 그래도 농식품부는 학생가정 꾸러미 발송 외에도 3에서 5월 동안 그 학교 급식에서 농산물을 판매하지 못해서 나오는 농가 피해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보상을 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 농가들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친환경 농가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조금 더 확대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찬 소식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할 품목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와 토마토, 양파인데요. 계속해서 농산물 시세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기 전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6월 관측 월보를 발표했습니다. 엽근 채소 상황을 좀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번 달은 배추는 이제 노지 봄배추가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지만 이 저장 의향이 지금 높은 상황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그리고 준고랭지 일기작 배추 출하 면적도 적을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6월 출하량은 지난해 대비해서 5% 적고 그리고 평년 대비 8% 적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달 출하량 전망치도 나왔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음 달인 7월은 이제 노지 봄배추 저장 출하가 진행되겠지만 출하 비중이 높은 고랭지 배추 출하 면적 감소로 인해서 지난해 대비 12% 출하량 감소 그리고 평년 대비해서는 7%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근데 지금 그림을 보면 무 상황은 배추와 다른데 지금 무 출하량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자 무를 보겠습니다. 이번 달 출하량은 지금 노지 봄무 출하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 월동무 저장 출하량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난해보다 2% 증가, 또 평년보다는 4%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 7월 출하량 같은 경우는 노지 봄무와 준고랭지 일기작 무 재배 면적 감소로 인해서 지난해 대비해서는 13%, 또 평년 대비해서는 2% 적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뭐 무는 오늘 집중 분석으로 가락동 연결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시세가 어떤지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네, 자 배추까지 포함해서 농산물 시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과일 701톤, 과일과채 2,145톤, 일반 채소 5,243톤 반입됐습니다. 총 8,091톤 들어왔고요. 자, 어제와 물량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보다 308톤 물량 감소했습니다. 자, 배추부터 보시죠. 오늘 474.5톤 반입됐습니다. 어제 615.2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140톤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배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5,173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6,700원, 최저가 4,3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평균가는 5,900원대, 오늘 5,100원대로 낮아졌습니다. 어제보다 728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5월 29일 보시면 만 원이 넘는 가격, 1,100원의 최고가까지 형성이 됐었는데요. 이후에 좀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다가 6월 2일 이후로는 계속해서 하락 흐름 보이면서 오늘 최고가 6,7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고구마 보시죠. 오늘 89.69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59.28톤 들어왔고요. 어제보다 물량 30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호박 밤고구마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56,625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64,000원, 최저가 48,500원이었고요. 자, 어제 평균가 62,000원대, 오늘은 56,000원대 기록하고 있죠. 어제보다 5,937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계속 6만 원대 유지하고 있는데요. 5월 30일 69,00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았고요. 이후에 좀 소폭이지만 하락 흐름 보이면서 오늘 보시면 64,000원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파도 보겠습니다. 오늘 330.4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300.3톤이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30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쪽파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56,165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67,000원, 최저가 48,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평균가 5만 원대 초반대였는데요. 오늘 평균가 56,000원에 지금 형성돼 있는 상황이죠. 어제보다 5,887원 상승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6월 2일까지 계속해서 상승세였습니다. 2일 가격 73,000원까지 올라갔었고요. 이후에 어제 다시 하락하는가 싶더니 다시 오늘 회복세를 보이면서 67,000원의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경매 상황 살펴볼 첫 번째 농산물입니다. 무 시세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입 물량 보시죠. 오늘 510.9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670.9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159.9톤 물량 감소했습니다. 무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1,395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11,900원, 최저가 9,4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오늘 모두 평균가 10,000원대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제보다는 104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입니다. 6월의 첫날 14,0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은 최고가였고요. 이후에 다시 하락 흐름을 타면서 오늘 보시면 11,900원의 최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가격이 형성돼 있는 상황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보시면 5월 20일 이후부터는 거의 계속해서 올해 가격이 조금이나마 지난해보다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역시 1,395원으로 지난해보다 약간 높은 상황입니다. 산지별로 보시죠. 제주시 8,503원에 거래됐고요. 전남 무안군은 9,258원, 전남 영암군 8,306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13,600원에 거래됐고요. 평균가 무안군이 가장 높았습니다. 9,258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오늘 가락동에서 처음으로 전해드릴 바로 우리네 농산물은요. 또 우리네 밥상에 결코 빠지지 않는 무에 대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최근 무에 대한 경매 분위기 아주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에 대한 상황은요. 우리 이종진 경매사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무 담당하고 있는 이종진 경매사입니다. 네, 경매사님. 아이고, 지금 땀을 너무 흘리셨어요. 지금 급하게 지금 달려오셨는데 오늘 좀 차가 좀 막혔나요? 아니 차도 막힌 것 같고 지금 날씨가 좀 너무 덥네요 오늘. 네. 후덥지근하고 습기도 많은 것 같고. 아유, 예. 어떻게 지금 벌써 지금 인터뷰 시작 전인데도 좀 구슬땀을 흘리고 계세요, 경매사님. 네, 날이 꽤 지금 더워졌어요. 네. 정말 완연한 이제 여름이다, 한낮에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무에 대한 경매 분위기 지금 최근에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때요 지금 요즘요? 예. 지난주 주말부터 양이 갑자기 많이 줄어가지고요. 일요일 월요일장까지 양이 줄었고 어제 양이 갑자기 많이 늘긴 했는데요. 오늘 다시 반입량이 줄면서 경매 분위기는 괜찮은 편입니다. 괜찮아요? 날이 갑자기 좀 더워지면서 경매사님 경매하시는데 좀 어때요? 좀 많이 좀 힘드시죠 요즘에? 아니 날씨 때문에 더운 거는 상관없는데 이게 가격이 지지를 못하는 물건들이 좀 있어가지고 팔리지 않는 물건들도 있고 그래서 그것 좀 힘들죠. 그러니까 경매 분위기는 좋은데 팔리지 않는 물건이다. 말 그대로 경매사님, 요 품질에 따라서 좀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현재는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장무 같은 경우는 저장 기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품위가 떨어지는 물건들이 어쩔 수 없이 시장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물건들은 중도맨들이 외면하기 때문에 판매 자체가 안 되거나 2, 3천 원대 팔리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경매 진행하실 때 반응 좋은 무들은 막 서로 사려고 하는 분위기긴 한데 또 그에 따라서 품질이 훅 떨어지면은 또 이거 전혀 사가려 하지 않기 때문에 경매하시면서도 좀 여러 가지 분위기가 양극화 현상이 좀 뚜렷한 것 같아요, 지금요.
그렇죠. 뭐 저희가 이 정도인데 뭐 출하자분들은 속 터지시죠, 아주 그냥. 아이, 그러니까요. 네. 자, 전반적으로 지금 양을 좀 체크를 해볼 텐데, 지난주 대비 물량의 차이가 좀 있어요, 변호사님? 예, 지난주보다 지금 저작물은 한 16% 줄은 16% 정도 전체적으로 봐서 한 17% 정도 줄었어요. 이번 주에 계속 양이 적었기 때문에 어제 빼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본무관 21대분, 저작무관 26대분 해가지고 총 47대 들어왔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58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제보다 한 11대 정도 줄었어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본무가 한 18% 정도, 또 저작무가 한 16% 정도 지금 17%인데. 감소한 모습이고, 토탈 한 17% 정도 지금 감소했어요, 변매사님. 지금 무에 대한 반입량이 이렇게 줄어든 가장 큰 원인 뭘로 보고 계세요? 일단은 본무 같은 경우는 시세 지지가 안 되니까 그 작업을 약간 중단한 것도 있고 그 저장을 넣은 것도 있어요. 어떤 지역 같은 경우 저장 창고에 들어간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그 저장무 같은 경우는 이제 저장 출고가 많이 이루어져가지고 작업을 끝나신 분들도 많고 해가지고 또 저장 같은 경우는 점점 감소 추세에 있을 겁니다 아마. 네. 자, 그에 따라서 또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또 시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오늘 거래된 무의 경락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봐서 상품 기준 한 1,100원, 평균 한 7,700원 선입니다. 그래가지고 어제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좀 작년 대비로는 한 2,000원 정도 오른 상태고요. 그리고 최근 한 4개월 정도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무가 이제 거래되는 게 20kg 기준인 거죠. 네. 20kg 이제 한 상자에 오늘 평균적으로 7,700원. 네, 평균. 네. 까지 평균적으로 시세 나왔습니다. 변매사님, 오늘 최고가가 더 궁금해지는데 평균 7,700원이면은 가장 좋은 시세 받은 건 어디까지 지금 받은 상황일까요? 평균 7,700원이라는 게 그만큼 안 좋은 물건이 들어와서 가격이 지지가 안 됐다는 얘기고요. 안 좋은 물건은 뭐 3,000~4,000원대 팔린 것도 있는데 좋은 물건들은 어제 같은 경우는 13,000원대 저작무가 제주산 저작무 13,000원대고 육지무는 한 10,000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제일 좋은 게. 13,000원까지 나왔어요. 네. 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요 시세가 말 그대로 품질에 따라서 지금 뚜렷하게 편차가 나고 있어요. 네, 안 좋은 건 뭐 2,000원, 3,000원까지 떨어졌어요. 안 팔리는 것도 많고요. 그럼 안 팔리는 거 경화 집으로 보내도 되는데. 네. 모실 때 있으면 가지고 가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대신 하역비는 주셔야 돼요. 타협비까지. 아니 근데 지금 시세로 보면 평균 7,700원이다 하는데 평년 시세로 봤을 때는 지금 어떨까요 지금? 평년 4개월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지금. 본무 저작무 합해가지고 말씀드린 거니까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슷한 수준은 네.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주 초에 양이 적었을 때는 15,000원대까지도 나왔었어요. 저작무 같은 경우. 근데 그 물건이 이제 끝나가지고 지금 나오는 물건 중에 제일 좋은 건 13,000원대 정도. 네. 근데 저 평년 대비로도 그 정도 수준이면 괜찮은 수준입니다. 지금. 지금 현재 뭐 저작무가 아직까지 좋은 시세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유매사님. 자, 그다음에는 가락동에서 살펴본 시세는 여기까지고요. 스튜디오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무에 대한 상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주시죠. 네, 가락동 경매 상황 듣고 왔습니다. 자, 무 상황에 대해서는 이경철 부사장님과 더욱더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달 무 반입량은 지난해 동기간 대비해서 지금 어떤 편인가요? 예, 그 최근 일주일간 그 일평균 반입량이 올해는 그 478.2톤이고요. 지난해 동기는 528.3톤으로서 9.5% 감소한 물량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는 그 지난주에 그 중도메인의 그 재고 누적과 그다음에 가격 하락에 따른 출하 물량 조절로서 일시적인 그 감소세이고요. 평소 반입량은 전년도와 비슷한 530톤 규모로 반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세는 괜찮을까요? 네, 20kg 상품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주일 그 일평균 가격이 1,340원으로서 지난해 8,272원과 비교하면은 25.0%가 상승한 가격이지만 평년 가격인 11,409원에 비하면은 소폭 지금 하락한 편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시세가 평년에도 지금 못 미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그 아직까지 그 제주 저작무의 그 출하 물량이 40에서 한 50%를 점유하고 있는데요. 네. 이 저작무가 시세를 좀 주도해야지만이 되는데 품위에 대한 그 편차가 크다 보니까 평균 가격이 좀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햇무는 품위와 관계없이 좋은 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저작무의 가격이 지금 품위 편차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전국 주요 시장 무 도매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와 먼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평균가 1,55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11,000원이었습니다. 어제보다 450원 낮아진 가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과 대구, 광주 모두 10,000원에 형성돼 있고요. 부산 9,000원, 대전은 1,500원인데요. 서울과 대구는 지금 어제와 같은 10,000원의 가격이 유지되고 있고 부산은 1,000원, 광주도 1,000원, 대전은 어제보다 500원이 더 낮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무 품질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지금 현재 제주도의 그 저장무와 육지의 본무가 병행이 돼서 지금 반입되고 있는데요. 네. 모두 품위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장무의 품위 격차가 좀 큰 편이고요. 예. 저장무의 경우는 이제 저장 기간이 점점 길어짐에 따라서 변색이라든가 진무름의 그 현상이 있고 햇무의 경우는 일부 지연출하로 인해서 쫑대 등 상품성이 떨어지는 물량도 일부 반입되고 있는 걸로 확인되는데요. 경화 씨 듣고 있죠? 현장에서 품질 체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락동의 이경아입니다. 우리 이경철 부사장님이 또 특별히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좀 더 꼼꼼하게 품질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무사님, 네. 오늘만큼은 정말 이런 표현 그렇지만 우리 경매사님 다리와 같은 그런 아주 큼직한 물을 지금 준비하셨네요. 와, 엄청 크네요, 지금. 한눈에 봐도 어때 좀 지역별로 좀 품위 차이가 조금 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전반적으로 어떤가요? 지금은 현재 무안산 물건이 제일 좋은 품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뭐 다른 데서는 뭐 고창도 있고 뭐 부안도 있고 뭐 영암도 있고 한데 영암산도 그럭저럭 괜찮은 품위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최고가 나오는 물건은 무안산이고요. 지금 이제 가장 좋은 시세를 받는 지역은 아무래도 무안 쪽에서 나오는 이제 무들이고요. 제주 지역도 좀 좋지 않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제주 저장무는 좋은 물건 위주로는 꾸준히 좋았고요. 네. 지금도 양이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좋은 물건들은 좋은 시세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주 이제 저장무 위주로 지금 현재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 교미사님 오늘 이제 들고 오신 물을 보면은 와, 커요. 이렇게 좀 흙이 표면에 이렇게 묻어 있는 거 보니까 얘는 이제 저장무가 아니고 지금 이제 본무. 예, 막 이제 뽑아온 무인데 전반적으로 지금 이 시기에 가락동 들어오는 무 품질은 한 어느 정도 상태예요, 교미사님? 편차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본무 같은 경우는 출하 초기이기 때문에 그 좋은 물건들은 좋고 이제 생육이 잘 자란 물건들 좋고 안 좋은 물건들은 이제 생육기에 이제 냉해를 좀 입은 게 있어요. 4월달 중에 날씨가 추웠잖아요. 그때 냉해를 입어가지고 좀 약간 자라지 못하고 여기 그 꽃대가 올라오거나 그런 물건들도 있거든요. 아니면 기형이 좀 심하거나 그런 물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피해가지고 잘 키운 물건들은 좀 잘 자란 편이고요. 그런 물건들에 대한 그 편차가 좀 심한 편입니다. 물건들에 대해서. 이것도 제가 갖고 온 분데 이게 지금 급하게 오느라고 좀 요 정도 이제 물건은 약간 중품 정도 되는데요. 그래요? 저는 하도 커가지고 야, 이거 가장 고가로 지금 거래되고 있는 무가 아닐까 싶었는데 오히려 이거 왜 중품이에요? 밑둥이 일단 매치해야 돼요, 이쁘게. 근데 이건 지금 밑둥이 안 매치고 이게 물을 좀 덜 먹었는지 이게 물 빠느라고 이제 꽃이 많이 튀어나왔잖아요, 이게. 쪽 빨았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뿌리가 좀 길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좀 품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게 없고 이제 밑둥이 이쁘게 동그랗게 말려야지 이제 좀 좋은 요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서 보자면은 이걸 요렇게 길쭉하게 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둥근 모양을 그렇죠. 뿌리가 안 형성을 나와야 해야지. 아, 뿌리고 그냥 뚝 잘라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티나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뿌리가 길어도 오히려 시세가 제대로 못 받네요, 지금. 이 정도면 중상품 그 정도 돼요. 이게 워낙에 표면이 매끈하니까. 그리고 색택 같은 경우도 이제 무 표면의 색깔을 색택이라고 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하얀 깔이 나잖아요. 지금 나오는 고창이나 무안산 무는 황토무라고 해가지고 황토밭에서 키운 무라서 빨간 빛이 나요. 여기다가 황토 붉은 빛깔이 예. 그게 좀 좋은 시세 받는 거예요, 현재? 그게 좋은 시대죠. 요즘은 그게 좋은 시대고 좀 있으면 이제 하얀 깔 나오는 게 또 좋은 시대 맞고 이렇게 계절마다 차이가 좀 있어요. 아, 그래요? 또 몰랐네요. 이렇게 딱 봐가지고 지금은 이게 좀 하얗기만 한데 이게 좀 황토 색깔 좀 이렇게 붉은 빛깔을 또 받는 게 그게 또 좋은 시세를 받을 수 있다는 봄철에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봄철에는 또 그 지나면은 또 이렇게 또 하얀 무가 또 제 시세를 받고. 여름에는 이제 그 강원도 지역의 하얀 무가 또 좋은 시세 맞죠. 그러니까 지역별로 이렇게 또 달이 넘어가면서 무에 대한 이 색택에 따라 또 시세가 또 이렇게 달라지기도 하네요, 교매사님.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요, 우리 중도매인들의 물을 찾는 구매력 지금 그래도 괜찮죠, 현재는? 지금 일단은 저장무 같은 경우는 이제 저장이 거의 끝나가니까 물건들이 이제 희소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물건들은 어저께 같은 경우도 13,000원대 받았고 주초엔 15,000원대까지 받았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물건들 위주로는 꾸준히 좋은 시세 유지하고 중도매인트 선호도 좋은데
이제 좀 저장 기간이 좀 길어지면서 안 좋은 물건 있잖아요. 그런 물건들은 상대적으로 중도면들이 아예 찾지 않기 때문에 품위별 편차가 되게 심한 편이고요. 본무 같은 경우도 이제 약간 좀 출하 초기라서 물건 좀 편차가 좀 심한 편인데 좋은 물건 위주로는 중도면 선호가 좋은 편입니다. 지금 점점 본무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뭐 품질 좋은 거는 서로 찾겠다, 서로 가져가겠다는 분위기고 좀 품질이 좋아되는 거는 지금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2,000원 정도 지금 시세가 형성될 정도면은 거의 지금 바닥 시세거든요. 무에 있어서는. 그래서 지금 현재 품질료에 따라서 와, 이 시세 편차가 꽤 커요, 지금요. 네. 이럴 때일수록 경매사님 지금 산지에 좀 도움될 수 있는 거 어떻게 뭐 출하 전략도 좋고요. 좀 시세를 조금이라도 끌어당길 수 있는 뭐 방법들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시세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 같은 경우는 뭐 좋은 물건들 출하하시는 밖에 없는데 지금 올해 계속 코로나 때문에 힘 많이 드시는 걸 알고 있고 뭐 인부들도 뭐 이제 못 구하시고 밭에서 막 애를 쓰시는 걸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시세 지지도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육지무까지 이제 저장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장 들어가시는 건 뭐 이제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중간중간에 참고 가셔가지고 물건 잘 살피시고 그 시장 상황 잘 보셔가지고 출하 시기 잘 조율하셔가지고 저장 물건 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육지무도 너무 놔두시면 이게 꽃대 올라가고 무가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출하 시기 잘 판단하셔가지고 좋은 무의 상태로 가격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좋은 무의 상태로 출하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가격에 뭐 너무 연연하지 말라라고 짚어주셨지만은 또 산지에 계신 우리 농민들은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매사님. 가격에 연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짚어주셨듯이 와, 뭐 좀 좋은 무 위주로 좀 올려 보내주세요라고 하지만은 이게 또 일일이 다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일손이 좀 많이 부족하죠, 지금 산지에. 그렇죠. 이게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또 외국 같은 경우는 아예 뭐 농사를 포기하시는 경우도 많다고 뭐 들었고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나마 조금 난 편인데 그래도 인부 문제로 인부가 자꾸 바뀌니까 원래 데리고 다니시던 작업팀들이 계속 작업을 하면 물건 품위가 꾸준한데 갑자기 뭐 다른 분들이 오셔서 작업을 하게 되면 이제 물건이 좀 이상해지거나 그러니까 좀 그런 것 때문에 골머리 썩으시죠. 그러니까 모두 일이 좀 이렇게 좀 손발이 하던 사람들하고 계속하면은 좀 괜찮은데 또 이렇게 사람이 바뀌면은 또 다시 재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모로 지금 산지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말씀 전해드렸듯이 지금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더운 날에 정말 조금이라도 좋은 물을 또 생산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조금만 선배를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무에 대한 상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락동 이야기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무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장님, 이 무 소비 앞으로 좀 어떻게 또 전망이 되고 있을지 이 부분도 살펴주시죠. 예, 학교 개학에 따른 급식 재개라든가 단체 급식 납품 등에 따라 이제 변수가 많이 작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소비가 크게 좋아질 수 있는 호재는 아직까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요. 자, 다음 달인 7월 반입량과 시세를 좀 전망을 해주시죠. 예, 노지 본무의 재배 면적은 가격 하락을 우려해서 면적이 좀 감소했습니다. 또한 준고랭지 무가 출하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6월보다는 다소 물량이 적은 일평균 400에서 450톤 규모가 반입될 걸로 보여지고요. 시세는 더위와 휴가철 등으로 인해서 소비는 주춤해서 약 보합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뭐 가락동에서도 이 선별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줬는데요. 부사장님 좀 농가에서 당부할 만한 이야기가 있다면 좀 전해주세요. 예, 무 출하에서도 역시 선별을 강조하는데요. 우선 무는 크기에 따른 또 개수를 잘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를 쌓을 때 상단 하단에 모두 크기와 그다음에 개수를 잘 맞추어서 박스에 꽉 채워줘서 출하를 하시는 게 좋은 가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크기와 개수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 가격 전망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과일 과채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과일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품목은 참외입니다. 154.2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190.3톤 반입이 됐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36.16톤 더 적게 반입이 됐고요. 참외 10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43,121원, 최고가 5만 원, 최저가는 38,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오늘 43,000원대인데요. 어제 45,000원대 시세였습니다. 어제보다 등락과 비교해보면 1,935원 더 떨어진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겠습니다. 지금 5월 29일부터 6월 2일 때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상승하던 흐름이 2일 기점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2일 가격 61,000원대까지 나왔었는데 오늘 가격 보시면 11,000원 정도 하락하면서 5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년도와 비교해보죠. 30일 기준 평균가 흐름입니다. 지난해 이맘때 가장 높았던 가격 45,000원대인데 올해 시세를 보면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상승하긴 했지만 지난해 이맘때보다 시세는 최고가가 한 43,000원대로 낮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래프를 보시면 5월 6일부터 5월 25일 전까지만 해도 지난해 시세가 계속해서 높긴 했었는데요. 보시다시피 25일 기점으로 다시 한번 계속해서 끝까지 올라주는 모습이었고 지난해는 이 시기에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상황이 뒤바뀌었고요. 오늘 가격 43,121원, 지난해보다 시세는 높은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멜론도 보겠습니다. 39.4톤 들어갔고요. 어제는 58톤 정도 반입이 됐었네요. 어제보다 물량 18.68톤 더 적게 반입됐습니다. 머스크멜론 5kg 상품 기준 평균가 24,639원, 최고가 26,000원, 최저가는 18,000원을 기록했네요. 자, 어제 24,057원이었는데요. 오늘 평균가 24,000원대긴 한데 소폭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582원 더 올랐고요. 평균가 24,639원입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계속해서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5월 30일이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35,000원의 시세를 형성했었고 6월 접어들면서 계속해서 떨어지는 구간이 있었는데요. 6월 3일 가격 어제 25,000원까지 하락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반등 흐름 나타내면서 1,000원 더 올랐죠. 오늘 가격 26,000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지난해와 또 비교를 해봐야겠죠. 30일 기준 평균가 흐름입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지금 그래프 보시면 계속해서 지난해 시세가 더 높았던 걸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5월 6일 이 기간 중 가장 낮았던 올해 가격이 23,000원대였는데요. 이 가격보다 지난해가 더 높게 형성이 됐었고요. 최고가도 역시 올해 이 기간 가장 높았던 건 28,000원인데 역시나 지난해보다는 낮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 시세 흐름 계속해서 오늘까지 이어졌고요. 24,639원, 오늘 가격 지난해보다 역시나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품목은 수박입니다. 535.5톤 반입됐습니다. 어제 502.7톤 반입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한 33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수박 1kg 상품 기준 평균가 1,749원, 최고가 2,000원, 최저가는 1,563원에 거래됐고요. 계속해서 1,700원대 시세긴 한데 어제보다 오늘 평균가가 소폭 하락세입니다. 18원 더 떨어졌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계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6월 1일 가격이 이 기간 중 가장 높았네요. 2,143원이었고 그런데 바로 다음 날 하락하면서 2,000원까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소폭 다시 오름세인가 했는데요. 다시 오늘 2,000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전년도와 계속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평균가로 비교해 보시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5월 6일 때만 해도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계속해서 높게 형성이 됐었는데 올해 이 기간에 이후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지난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 중간에 올해 또 상승하는 흐름이 있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시세는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낮은 상황이고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가격 1,749원입니다. 자, 이렇게 전년도와 비교를 해봤고요. 계속해서 토마토 경락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306.3톤 들어왔습니다. 어제 들어온 물량 341.2톤이었네요. 어제보다 물량은 한 34.86톤 더 적게 반입이 된 상황이고요. 토마토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15,376원, 최고가 16,000원, 최저가는 14,000원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15,376원, 어제가 16,008원이었죠. 어제보다 낮은 가격입니다. 632원 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계속해서 보시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하락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5월 29일 22,000원,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이었고요. 보시다시피 5월 30일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오늘 가격 16,000원까지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네, 전년도 30일과 계속해서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가고요. 지난해 이맘때 가장 높았던 가격 19,000원이었고요. 그리고 올해 이 기간 중 가장 높았던 가격은 2만 원대였습니다. 네, 그래프 흐름을 보면 지금 5월 6일부터 5월 16일 정도까지는 지난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됐었는데 5월 11일 기점으로 올해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6일 이후에 좀 상황이 바뀌면서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또 계속해서 높게 형성이 되고 있었고요. 28일 기점으로 올해 계속해서 하락세, 지난해는 이 기간에 약간의 상승 흐름 보이면서 오늘은 거의 비슷한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보다는 소폭 더 높은 상황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죠. 춘천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21,000원에 거래가 됐고요. 평균가는 홍성분이 가장 높았네요. 15,5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하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 보죠. 이경화 팜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여기는 가락동 농산물 도매 시장입니다. 지금부터는요, 세계 10대 푸드 중에 하나, 슈퍼푸드죠. 토마토에 대한 소식 좀 준비를 했는데 우리 홍현표 경매사님에게 좀 더 자세히 얘기 들어볼 텐데요. 그렇게 방송할 때마다 부끄러움을 많이 타셔서 벌써 볼이 토마토색처럼 붉게 지금 물들었습니다. 바로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중앙청과 토마토 경매사 홍현표입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꽤 됐는데 아직도 그렇게 방송이 부끄러워요, 경매사님? 늘지가 않더라고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신기해요. 다른 분들은 이렇게 오면은 점점 이렇게 늘어가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경매사님은 어떤 날은 괜찮았다 그렇게 시간이 갈수록 어떤 날은 처음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맞습니다. 오늘은 좀 마음껏 기량을 펼쳐주실 거죠? 아, 네, 뭐 많이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소식 준비했는데요. 세계 10대 슈퍼푸드예요. 예, 그냥 푸드도 아니고 슈퍼푸드. 네. 그만큼 우리 몸에 좋다는 거고요. 최근 사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몸에 좀 좋은 이런 우리네 농산물들이 많은 이제 사랑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또 토마토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반응 좋잖아요, 최근에. 최근에 좋았어요. 네. 워낙 네. 이제 집에서 이제 네. 머무는 시간이 많은데 관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소비자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근에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네 농산물 중에 하나가 바로 토마토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에 따라서 경매 분위기도 좀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을까요? 오늘 분위기는 양호했는데 어제보다 약 18% 감소하면서 어제와 비슷한 시세를 보였습니다. 네. 자, 반입량을 좀 체크를 해볼 텐데, 지난주 이제 목요일이죠? 비교를 해보자면은 양이 꽤 많이 증가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주 목요일에는 뭐 양이 많이 없었는데 수요일 날 비가 오다 보니까 양이 많이 없어가지고 지난주 목요일보다는 약 70% 증가하였고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전체 뭐 따져보자면은 지난주와 비슷한 양을 보였습니다. 네.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약 그러면은 한 5% 정도 지금 증가한 모습이네요. 네, 비슷해요. 지난주하고. 네. 비슷한 흐름 좀 이어지고 있어요. 평년의 어떤 양으로 봐도 뭐 크게 늘거나 줄었다는 그런 흐름은 아닌 거죠? 네. 지난 5월 달에는 작년보다는 좀 많았는데 6월 달 들어서면서 작년보다는 조금 적은 반입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에 따라서 지금 경락가 말 그대로 토마토가 지금 가락동에서 얼마의 경매가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락동에 반입되고 있는 우리네 토마토 레드 계열과 이제 핑크 계열 네. 두 가지죠, 경매사님. 양의 차이를 보여요. 아무래도 반입량이 많은 건 이제 레드 계열 쪽이죠.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도 레드 계열이 많은데 이제 레드 계열은 점차 반입량이 주는 시기가 다가왔고요. 핑크 계열이 조금 늘어나는 시기가 왔습니다. 네. 자, 그래서 비중으로 보면은 한 6대 4 정도 지금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레드 계열이 좀 더 많은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래된 시세 한번 살펴볼게요, 경매사님. 뭐 시세도 차이가 있을까요, 양만큼이나? 오늘 레드 계열 완숙 토마토는 5kg 상품 기준 9,000원에서 11,000원 형성되었고 핑크 계열 완숙 토마토는 10kg 상품 기준 13,000원에서 16,000원 형성되었습니다. 네. 시세로 봐도 레드 계열이 훨씬 좋은 흐름이에요, 지금 시세도. 레드 계열은 지난주와 좀 비슷한 흐름을 보였는데 핑크 계열은 지난주보다 약 40% 증가하면서
지난주보다 약 6,000원, 7,000원 정도 떨어진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 핑크 계열이 가격이 많이 지금 떨어졌네요. 네. 네, 지난주보다 양이 많이 늘어나면서 많이 떨어진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양이 증가하면서 핑크 계열만 유독 지금 시세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지금 형성하고 있는 이 시세 경매사님, 토마토 시세로는 그래도 좀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어떤가요 지금 시세로 보면? 뭐 작년하고 비교해 보자면은 레드 계열은 막 1,000원, 2,000원 정도 비싼 시세가 보이고 있고요. 핑크 계열은 지난해와 비슷한 13,000원에서 16,000원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리 토마토 가락동에서 형성하고 있는 시세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좀 더 자세한 토마토 이야기 스튜디오로 좀 연결을 해서 계속 좀 들어볼까요, 경매사님? 아, 네. 자세한 토마토 소식 들려주세요. 들려주세요. 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사장님 일단 반입 상황부터 살펴봐야겠죠? 예, 그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반입량이 그 331.5톤이 되겠고요. 지난해 동기는 334톤으로서 비슷한 물량이 지금 반입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세는 어떤가요? 예, 일반 토마토 5kg 상품 기준으로 살펴보면요. 일주일간 평균 가격이 9,049원으로서 지난해 동기에 8,730원과 비해서 3.7% 그 상승해서 가격이 형성 중에 있고요. 평년 가격인 6,938원보다는 좋은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 대추 방울토마토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3kg 상품 기준이 9,561원으로서 지난해 1026원과 대비해서 4.6% 지금 하락한 시세이지만 전년 6월의 평균 가격인 8,608원보다는 좋은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토마토 가격이 이렇게 좋게 좀 형성 중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 재배 면적과 깊은 관계가 있는데요. 일반 토마토의 경우 파프리카나 대추방울 토마토로의 그 장목 전환이 많이 이루어져서 재배 면적이 그 감소했고요. 더군다나 그 정식 이후에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서 그 봄철 기온의 그 이상 기온, 그다음에 그 생육 부진 등으로 인해서 물량이 감소한 원인이 있겠습니다. 5월 한 달간의 그 반입량을 살펴보면은 일반 토마토가 전년 동기보다 8.2%나 감소를 했고요. 방울토마토는 1.8% 감소. 따라서 일반 토마토의 그 반입량이 크게 감소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국 주요 시장의 도매가는 어떻게 형성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 평균 오늘 가격 19,000원입니다. 어제 19,200원이었고요. 오늘 200원 더 떨어진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이 16,000원, 부산 18,000원, 대구, 광주 19,000원, 대전이 23,000원을 기록했고요. 지금 서울, 부산, 대구 그리고 대전까지는 어제와 같은 가격, 하지만 광주는 1,000원 떨어졌습니다. 자, 평년과도 계속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년 전국 평균이 18,730원, 오늘 가격이 더 높죠. 한 270원 정도 상승을 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200원 더 올랐고 대전은 3,683원까지도 오르는 모습인데 지금 부산과 대구 같은 경우는 1,200원 그리고 1,533원 더 떨어진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전국 주요 시장의 도매가 현황까지 알아봤는데요. 부사장님, 지금 도매 시장에 반입 중인 토마토 반입 품질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그 지역별로 지금 현재 고루 반입이 되고 있는데요. 마무리 단계인 보성 등 그 전라권 지역의 품위가 좀 다소 좀 떨어지는 편이고요. 출하가 시작된 춘천 등 강원권의 물량은 품위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도 그 경매사를 통해서 좀 꼼꼼하게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경아 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경철 부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으셨죠? 아, 네. 제가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뭘 챙겨봐요? 소식을 챙겨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경매사님이 방송 앞두고서 정말 토마토 많은 준비하셨잖아요. 오늘 한 며칠 정도 준비하신 거예요? 아, 오늘은 사실 못했어요. 그래도 했다고 해야지. 제가 했다고 했는데. 아, 그래요? 네. 알겠어요, 네, 경매사님. 자, 뭐 오늘만큼 아니래도 워낙 뭐 토마토에서 박사님이세요, 우리 경매사님께서. 자,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좀 한번 품위를 살펴볼 텐데 경매사님, 어때요? 지금 토마토가 지역별로 그래도 좀 품위 차이가 나는 상황일까요, 현재? 현재 레드 계열 완숙 토마토는 전라북도 장수, 전라남도 화순 주로 호남 지역에서 출하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품위는 양호한 상태지만 앞으로 이제 반입량이
줄어드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품위도 점차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핑크 계열 완숙 토마토는 강원도 춘천, 철원에서 주로 출하되고 있는데 지금 속이 꽉 차 있고 가장 맛있는 시기입니다. 네. 가장 지금 이 시기가 좀 맛이 좋을 시기다. 특히 이제 핑크 계열 토마토. 네. 그렇죠, 김 회사님. 어떤 거예요? 어떤 게 레드 계열이고 어떤 게 핑크예요? 딱 보시면은 핑크. 아, 이게 핑크 빛깔이 더 도네요. 네, 네네. 이게 핑크 계열이고 이게 레드 계열. 네네. 자, 지금 이게 가장 맛이 좋을 시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강원도에서 나온 지 이제 딱 적당할 때 지금 제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맛이 좋을 시기라는 게 제가 지금 봐도 굉장히 정말 단단하다고 이야기해요. 정말 단단해요. 네, 이렇게 좀 속이 꽉 들어차 있을 때 네, 묵직하고요. 묵직하고, 예. 네. 어떤 걸 토마토 이렇게 만져보면 이게 그냥 숭숭 이렇게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네. 그건 아무래도 속이 좀 비면서 맛이 조금 떨어지죠. 맞습니다. 모양도 이제 둥글둥글하지 못하고 이제 각져 있는 그런 형태가 많습니다. 네, 아유 그냥 제가 이렇게 들고 있어도 무슨 돌덩이처럼 이보다 단단할 수가 없어요. 변매사님 이게 지금 오늘 반입된 이제 토마토 이제 2개 핑크 계열이랑 레드 계열 준비하셨는데 오늘 들어온 요 토마토 품질은 좀 어떤 것 같아요? 네. 품질은 뭐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지만 앞으로 이제 레드 계열은 호남권은 많이 줄 거예요. 그리고 핑크 계열 이제 강원도에서 한창 출하가 계속 이어질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품위 차이도 이제 앞으로 다가가면서 이제 레드 계열은 조금씩 떨어지고 핑크 계열은 조금씩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럼 네. 핑크 계열이 상황은 더 좋아지겠네. 아직까지 사실 레드 계열이 더 시세도 좋고 양도 더 많거든요. 네네. 그러면 핑크 계열 양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아까 6대 4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땐 7대 3 정도고요. 점점 갈수록 이제 5대 5까지 반입량 차이가 좁혀질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네. 변매사님 토마토 이렇게 한눈에 딱 봤을 때 뭐를 보면은 우리 중도메인들도 아이고 이거 내가 비싼 돈을 내가 조세라도 사가야지 하는 뭘 보면 돼요? 색택이에요? 아니면 뭐 꼭지 뭘 보면 알아요? 뭐 전체적으로 양쪽 둘 다 틀린데 핑크 계열은 일단 이거는 조금 홍가 쪽이에요. 이보다 좀 파랗게 따셔야 되고 그거를 익혀서 소비자가 드시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가지고 뭐 중도메인들이 유독 보는 거는 색택이라든가 경도 유심히 보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뭐니 해도 토마토도 색택을 보는데 이렇게 지금 붉게 물든 것보다는 조금 푸른 빛깔이 좀 돌아야만이 네. 그래도 좀 중도메인들이 아이고 이거 좀 사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 이건 좀 더 익었네요, 그럼요. 네네 맞습니다. 네. 오늘 색깔을 보여드리려고 해서 조금 익은 걸로 가져왔어요. 네. 이건 이제 익은 거니까 제가 먹으면 되는 거고. 네. 자, 전반적으로 지금 요 시기에 산지에게 좀 어떤 부탁을 드리면은 그래도 지금 뭐 시세를 좀 올리는데 도움이 되는 상황일까요, 현재? 지금 일교차가 엄청 벌어져 있고 또 변덕스러운 날씨가 좀 많은데 농가에서는 어려우시더라도 숫기를 잘 맞추어서 이제 단단하게 출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단하게. 네. 지금 제가 이거 보여드릴 수도 없고 정말 얼마나 단단한지 이거 그냥 한 입 베어물면 이가 들어갈까 싶을 정도 그렇게 단단해요. 네, 오늘 토마토 소식 이렇게 좀 전해드렸는데 마무리는 맛있게 먹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우리 먹는 거 보고 또 사러 갈 수 있잖아요, 김 회사님. 자, 짠하고 짠하고 드시죠. 예. 맛있다. 정말 맛있네요. 정말 맛이 좋아요. 예. 와. 단단하니까 더 이제 식감도 더 아삭하니 살아있는 것 같고요. 네. 맛있는 토마토 소식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팜캐스터 이경호였습니다. 드시죠. 네, 맛있다. 정말 간결합니다. 네. 자, 토마토 소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토마토 소비 전망이 좀 어떤가요? 예,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그 정부 재난지원금 사용에 따라서 가정용 소비가 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수박, 참외 등 계절 과일의 그 출하 물량 증가로 인해서 다소 좀 주춤할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뭐 7월까지 반입량이나 뭐 시세 같은 경우도 전망이 밝을까요? 어떨까요? 예, 일반 토마토 농가의 장목 전환과 남부권 출하가 이제 종료가 되고요. 그다음에 경기 강화권 출하가 그때도 반입량이 일부 좀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일일 200에서 한 230톤 내외의 반입이 전망되고요. 시세로서는 일반 토마토, 방울토마토 모두 보합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 잘 받는 토마토를 위한 출하에 대한 전망을 조언을 좀 네. 해주시죠. 예, 요즘 그 아침에는 좀 선선하고 낮에는 덥고 네. 일교차가 좀 심합니다. 또한 낮 기온이 그 상승하게 되면 과습과와 무름과가 발생이 되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그 온도에 좀 민감한 부분을 잘 관리를 해주시고요. 습기에 잘 맞춰서 단단하게 수확해 주시면은 이런 부분이 네. 좋은 가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뭐 홍연표 경매사님이나 이경철 부사장님도 지금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단단한 토마토로 수확해서 출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양파 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양파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1,197톤 반입됐습니다. 어제 물량 1,004톤이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193톤 증가했습니다. 자, 양파 1kg 상품 기준 평균가 628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767원, 최저가 580원이었고요. 자, 어제 평균가 650원, 오늘 628원 기록하고 있죠. 어제보다 22원 하락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5월 29일 85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았고 또 하루 만에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 750원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이 가격 다시 상승하는가 싶더니 6월 접어들면서 이후로 계속해서 소폭이지만 하락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최고가 767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난해 역시 가격이 안 좋았었죠. 올해 가격 보시면 900원대까지 나왔었고 지난해 같은 경우 가장 높았던 가격 600원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만 보시더라도 계속해서 올해 가격이 훨씬 더 강세에 있고요. 오늘 가격 보시면 628원으로 계속해서 지난해보다 높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안군이 역시 가장 높네요. 최고가 2,100원에 거래됐고요. 고령군이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63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적양파도 보겠습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409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517원, 최저가 367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평균가 427원, 오늘 409원에 거래됐고요. 자, 어제보다 18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역시 5월 29일이 가장 높았습니다. 65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았고요. 이후에 좀 하루 안에 하락하더니 계속해서 비슷한 가격이 유지가 됐고요. 어제 보시면 483원까지 떨어졌다가 오늘 다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517원의 최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지금 5월 6일 때 같은 경우 지난해보다 올해 가격이 더 낮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올해 가격이 훨씬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지난주, 그러니까 5월 28일부터 올해 가격 하락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지난해와 비슷해졌습니다. 오늘 409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전남 무안군 374원에 거래됐고요. 전남 한평군은 32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무안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 567원, 평균가 374원이었습니다. 네, 양파 시세 확인해 봤고요. 부사장님, 이 양파 이번 달 반입 상황 어떨까요? 예, 최근 일주일간 그 일평균 반입량이 989.8톤으로서 지난해 동기 1211톤과 비교하면 18.3%가 감소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는 그 중만생종의 그 재배 면적 감소의 영향도 있지만 지난주서부터 가격 하락에 따른 산지에서 물량 조절이 있어서 이번 주에 그 반입량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럼 시세는 어떤가요? 예, 양파 그 1kg 상품 기준으로 일주일간 평균 가격이 629원입니다. 지난해 그 552원과 비교해서 13.9% 상승한 가격이지만 평년 가격인 710원에는 지금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년 가격에는 못 미치지만 지금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한 14% 정도 상승한 가격인데요. 그렇다면 좀 괜찮은 상황으로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전년 동기보다는 시세가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5월 달 평균 850원대 대비 크게 하락한 가격인데요. 원인을 좀 살펴보면은 5월 중에는 그 가정 소비용으로 굵기가 작은 품위의
위주로 그 좋은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5월 중순 이후부터는 반입 물량이 증가를 했고 또한 그 알이 굵은 양파 물량의 증가로 인해서 시세가 떨어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양파 품질은 좀 어떤가요? 예, 지금 현재 그 중만생종 수확이 마무리 단계이면서 출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품질은 양호한 편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리고 양파 관련해서 요즘 좀 이슈가 또 있을까요? 예, 농식품부와 그 농협이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라는 것을 그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서부터 양파 품목을 시작으로 해서 시범 거래 중인데요.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는 산지에서 상품 정보를 등록을 하게 되면 소비지에 있는 농협 공판장의 중도메인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식자재 유통업체도 직접 참여해서 정가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 사업으로 농산물 유통의 효율화와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양파 소비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각급 학교가 지금 그 단계적으로 개학이 지금 이루어지고 네. 있지만은 학교 급식의 재개는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 소비 사항은 좀 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뭐 시세가 지난달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이번 달 같은 경우는 괜찮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7월 같은 경우는 좀 시세가 어떨지도 궁금하고요. 반입량은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예, 7월 달 들어서는 이제 그 저장 물량이 이제 출하가 되겠고요. 시세를 관망하면서 아마 물량을 조절할 겁니다. 반입 물량은 일평균 한 600톤 정도 내외의 물량을 지금 전망하고 있고요. 시세는 평년 가격인 850원대에 못 미치는 600원에서 700원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농가의 당부의 말씀 좀 전해주시죠. 예, 요즘 그 일손 부족으로 양파 수확에 많은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요. 양파 역시 그 출하 시에는 양파의 크기라든가 모양에 따라서 고려를 해서 선별 작업을 잘 해주시면은 좀 더 좋은 가격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힘을 써보겠습니다. 네,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양파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소매가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양파 1kg 상품 기준 평균가 2,176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21원 하락한 가격이 되겠고요. 토마토 1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3,407원에 판매가 됐네요. 어제보다 26원 더 올랐습니다. 네, 이어서 축산물 소매가입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오늘 1,110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자, 돼지 삼겹살 2,420원에 판매가 됐고요. 돼지 목살은 2,247원에 판매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닭고기 보시죠. 4,945원에 판매됐습니다. 농축산물 소매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얼마 전에 6월 2일이죠. 유기농데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다가오는 6월 9일이 유구데이라고 합니다. 유구데이요? 네, 네. 그래서 유구데이를 맞아서 유구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는요. 7일 일요일 서울 왕십리역 야외광장에서 2020 언택트 유구데이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유구데이 행사는 드라이브스루로 진행이 되고요. 유구 제품을 구매하시고 싶은 분들께서는 이 공식 홈페이지인 우리 유구 쇼핑몰에서 사전 예약을 하신 후에 당일에 행사장에서 물건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행사는 유구 농가와 유구 종사자들에게는 1년 중 가장 큰 행사인 만큼 국내산 유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하고요. 소비 촉진을 위해 유통사 중심의 할인 행사도 또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유구 쇼핑몰을 비롯해서 대형 온라인 거점 쇼핑몰에서도 할인전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벌써 좀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도 알찬 소식 준비해 주신 해피바이러스 이경철 부사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싱싱한 감자 구매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이곳으로 연결하시면 구매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일 방송에서는요. 양배추와 자두 그리고 취나물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생방송 가락동 365 저희는 내일 오후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